친 리플 변호사로 유명한 제레미 오건 변호사가 미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에 대한 향후 시나리오를 예측하면서 최종적으로 오는 2027년 6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202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4년 뒤인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얼마 전 암호화폐 대출기관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하나의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올해 3분기 11% 하락하면서 최악의 성과를 낸 자산 중 하나였다라고 전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분기별로 나누었을 때의 이야기이며 올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63% 상승하며 최고의 성과를 낸 자산 중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또한 3분기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기였으며 4분기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분기 중 하나였기에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이란 분석을 하였는데 현재 글로벌 매크로 경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미 연준의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경우는 우리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머튼의 경우는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현재 가치에서 무려 46% 하락할 수 있다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 또한 내비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생각하기도 싫은 가격대인 약 15,000달러에서 17,000달러 이전의 저점으로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죠. 이 미국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기 전까지, 즉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강세장은 보지 못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참 투자를 되돌아보았을 때 강세장 고점에서 팔고 약세장에서 사고 반복하면 될 것 같은데 이 타이밍을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에 암호화폐 마켓 전문 뉴스레터 플랫폼 이코이노 매트릭스가 다시 한번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이제 분석 암호화폐 투자 시 월간 수익률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 접근이 필요하다.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크립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마켓 전문 뉴스레터 플랫폼 이코이노 매트릭스가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강세장과 약세장에 따른 수익률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코이노 매트릭스는 강세장과 약세장 사이의 월간 수익률 차이는 무시할 수 있다. 시장에서 장기적 투자가 타이밍 투자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이게 되었는데요. 이 뉴욕 소재 투자 운용사 월셔 윌셔 피닉스의 공동 창업자인 윌리엄 카이 또한 역사적으로 시장 타이밍에 맞춘 투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일관된 성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나타났다. 장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투자 기간 설정이 중요하다. 이 달러 평균 원가법 투자 전략처럼 일관되고 반복적인 투자가 승자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장기 투자 참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오르고 장기 투자라고 해서 좀 버텨보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20, 30, 50, 70%까지 떨어지는 내 잔고를 보게 되면 괜히 장기 투자했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았을 때 올바른 자산에 투자를 했다라면 이 장기적인 관점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원리이죠. 지금의 비트코인 27,000달러라는 가격이 불과 2017년,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최고점이었던 가격이었습니다. 2만 달러라는 신고점을 찍고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저점 3,000달러에서 1만 달러대에서 움직이던 당시에도 비트코인 가격 2만 달러라고 한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고 이번 생에 다시는 못 볼 가격이라고 호언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는 상태이고 68,000달러대라는 전 고점을 가리키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는 오지 않을 가격이라며 호언장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2025년, 2026년 우리는 지금의 가격대를 보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게 될까요? 이 시장의 변동성을 절대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이 투자를 하면서 점점 들게 되는데 시장에 투자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현재 쉽지 않아 보임에도 비트코인 가격 관련해서 긍정적인 분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 3,219% 상승 전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약 44만 구독자를 보유한 크립토 유튜버 인베스트 앤서의 경우는 이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비트코인이 3,219%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피델리티나 시타델, 블랙록 등 거대 투자 회사들의 AUM이 25조 2,200억 달러에 달한다 라면서 7개의 월스트리트 회사가 전체 AUM의 0.5%포인트만 할당한다면 반년 안에 비트코인은 3,219% 상승할 것이다. 가정에 따르면 2028년 4월 비트코인의 가격은 92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네, 과연 내년이죠. 2024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시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이건 충분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친 리플 변호사로 유명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8일 미 SEC와 리플사의 소송에 대한 향후 시나리오를 예측하면서 최종적으로 오는 2027년 6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202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4년 뒤인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미국 로펌 호건의 제레미 호건 파트너 변호사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만약 SEC가 본안 소송까지 진행돼서 항소를 제기할 경우는 오는 2027년 6월 14일이 가장 유력한 최종 판결이라고 게재를 한 것이죠. 이어서 그는 본안 소송이 진행될 확률은 39%로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난 7월 리플의 XRP 증권성 관련 약식 판결을 내렸다라며 리플랩스의 브래드 갈링 하우스, 크리스 라센 등 경영진에 대한 혐의는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이 경우 본안 소송 결론 후 항소는 2025년이 되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항소에 대한 판결은 2026년 이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SEC가 항소심에 승소하더라도 해당 재판인 추가 소송을 위해서 이제 다시 토레스 판사에게 환송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는 2027년 6월 14일 최종 판결이 전망된다라는 뜻이죠. 이 호건 변호사가 제시한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이 개별 피고와 합의입니다. 이제 호건 변호사의 경우는 해당 시나리오의 확률이 32%로 개별 피고인과 합의 시에 미 SEC 내 항소 법원까지 가는 과정을 9에서 12개월가량 단축이 가능하다라면서 다만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사건은 구제 소송으로 변환돼 진행될 것이고 이 경우는 2026년 8월 14일까지 소송이 연장될 것이라고 전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이제 완전 합의가 있으며 이 경우는 확률이 18%로 희박하다라고 하는데 이 이제 완전 합의 이후에 SEC는 승소를 주장하고 리플랩스에게 상당한 벌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SEC는 타협의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라며 그 밖의 예상외 시나리오는 예상치 못한 전개가 되더라도 2026년까지 XRP 증권성에 대한 약식 판결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전 SEC에 대해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제 항소에 대한 기각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소송 자체가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 약식 판결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는 끝나는구나 싶었던 시장의 분위기가 이게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리만큼 오래되고 있는 이 소송이 어떠한 방향성을 띠며 나아가게 될 것인지 사실상 무게를 리플 사방면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광고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업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선물, 현물 거래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거래 수수료를 그저 버리고 있습니다. 이 비트겟, OKX, 바이비트, MEXC, 빙X 후오비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의 경우는 테더맥스의 최저 수수료를 통해 최대 54%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 평균 이제 3,500 USDT 하나 450에서 500만 원 정도의 페이백을 받고 계신데요. 이 페이백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현재 거래하는 금액을 보았을 때 얼마 정도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테더맥스 가입 후에 사용하시는 거래소의 계정을 하나 추가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평균 5분 정도 소요되며 테더맥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남겨 놓았습니다. 현재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보너스 페이백으로 하나 3만 원을 지급해 드리니 수수료 절대 버리지 말고 꼭 페이백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한 47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하마스를 응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차 부대가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소식이 라이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서 잡아간 인질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라고 협박했지만 이스라엘은 더 강한 스탠스로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복잡하고 오래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이번 사태가 그냥 이러다 말릴 일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거라는 점인데요. 이 가자 지구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가자는 땅덩어리도 작고 군사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늘 문제도 가자 지구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편이죠. 이런 이유로 이번 하마스의 공격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이 문제를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큰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선악의 구도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풀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2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 전쟁 소식이 나왔을 때만 해도 크게 빠지던 비트코인은 다시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비하면 알트코인은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비트코인은 빠르게 회복하면서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비트코인이 재조명받지 않겠냐라는 기대감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이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도 힘든데 이스라엘까지 터지면서 난처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풀 거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근본적으로 이제 걱정을 해야 합니다. 달러는 과연 또 얼마나 찍어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어릴 때는 돈이 무조건 많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원하는 것을 뭐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화폐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만나면서부터는 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대한민국의 원화만큼이나 암호화폐 또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불에도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죠. 암호화폐 경제는 막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경제는 늘 위기를 수반한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위기가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했는지 드러나는 것처럼 이 화폐 시스템을 지켜주는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화폐는 여지없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돈이 아니라 물이나 식량 같은 현물이 위기에서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폐는 국가가 존립하는 그 상황에서만 가치를 가집니다. 비트코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지켜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채굴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그 안에서 정해진 비트코인이 규칙적으로 발행됩니다. 이 위기에만 진짜 화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전례 없던 이 지정학적인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면서 이게 더욱더 확전되어 제5차 중동 전쟁, 여기에 미국이 힘을 쏟을 때 혹시나 중국이 대만을 건들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 어린 시선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속에서 이 크립토 마켓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지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